산, 염기, 적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산이든지 염기든지 그 농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용액, 요거의 이제 농도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산인 경우는 염기, 염기인 경우는 산 용액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기를 이제 적정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조금씩 넣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산하고 염기가 반응을 하면은 이 중화가 되잖아요. 그 중화가 되는 그 시점을 우리한테 딱 알려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알려주는 그런 화합물을 미리 섞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그 간단한 것이 이제 색깔이 확 변하는 건데요. 그 중성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색이다가 염기성이 되면서 갑자기 색깔이 빨갛게 확 변하는, 그런 물질을 미리 여기다가 넣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산용액에다가 이게 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염기용액을 조금씩 집어넣어 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빨간색이 확 나타나는지, 그거를 관찰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염기용액의 양을 알면 산용액의 그 농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화합물을, 색깔을 이제 흔히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런 화합물을 지시약이라고 불러요. 인디케이터. 그 지시약도 결국에는 약산 아니면 약염기입니다. 아까 갑자기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러니까 중성에서 중성까지는 무색이다가 염기성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런 그 지시약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것인데요. 페놀프탈레인. 이게 하여튼 그 일반화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통 평범한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화합물, 그 저기 지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한다면은 플라스크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산용액, 이거 농도를 모르는 산용액 100ml가 들어있다. 그 부피는 쉽게 측정이 되죠. 저기 뭐 메스실린더에다 달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위에서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염기용액. 여기 이제 그 밸브가 있고, 이게 눈금이 있습니다. 뷰렛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를 뷰렛이라고 부르는데, 조금씩 좀 처음에 먼저 왕창 떨어뜨리면은 갑자기 빨갛게 확 변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한 방울씩 여기다 떨어뜨려 가고요. 밑에다가 스터러라고 부르는 그 자석으로 된 젖개가 있어요. 젖개, 젓는 거, 이게 슝슝슝슝 돌면서 그 한 방울씩 떨어져 내려온 염기용액하고 그다음에 산용액이 잘 섞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산은 빨갛게 하죠. 여기에 산용액이 충분하면 들어온 염기들을 다 중화시키고도
아직 남죠, 얘네들이. 그죠? 처음에 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염기가 이만큼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만큼이 깎여서 없어지겠죠, 산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점점 많이 들어오면은 얘 점점 많이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긴다는 거죠, 산이. 그러다 얘가 이제 충분히 다 들어오면 산의 양만큼, 몰수만큼, 산과 같은 몰수만큼 들어오면은 이 산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쫙 사라지죠.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이 염기용액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pH가 쫙 증가합니다. 지금 중화식 들어온 방울방울 들어온 염기용액을 중화시킬 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용액의 pH가 쫙 올라갑니다. 또는 전체 용액이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이 색깔이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름 예쁩니다. 예. 대략 이거보다 훨씬 예쁜데, 예. 그 약간 분홍색이면서 살짝 보라색이면서 하여튼 그런 빛이 나요. 빨갛다기보다는, 예. 대략 이건데 이거보다 훨씬 예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까지 들어간 염기 용액이 부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0.1 1몰라 NaOH고 쭉 들어가서 갑자기 용액이 빨갛게 될 때까지 들어간 양이 뭐 얼마라고 할까요? 45ml라고 할까요? 예, 이렇다라고 치면은 얘 NaOH의 몰수가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산용액이 염산용액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다 양성자산이 되면 이제 좀 복잡한데 예, 간단하게 그냥 1양성자산인 HCl로 이제 하죠. 염산. 그러면은 부피가 이거고 얘는 농도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HCl 더하기 NaOH는 H2O하고 NaCl이 되니까 요거랑 요거는 항상 1대 1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NaOH가 들어갔을 때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니까 그만큼이 이 산용액의 몰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전에 뭘 했었냐면은 몰 농도는 V분의 N 또는 N은 MV죠, 그죠? 산의 몰수나 염기의 몰수나 똑같아야 되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또는 농도하고 부피가 45ml인데 이쪽은 ml니까 신경 쓰지 말고 4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산용액의 농도는 모르는 거고 또는 뭐 HCl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100ml는 100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절로 넘어가면 HCl의 농도는 얼마인가요? 지금 0.045가 되겠네요. 그죠? 0.045 몰라. 그래서 이 적정 실험을 하면은 농도를 모르는 그런 산용액 또는 염기용액의 농도를 어,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시약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생긴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이것과 유사한 그런 실험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 이제 종말점이라고 나오는데 엔드포인트거든요. 이게 뭐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냐면은 당량점이라는 게 있어요. 당량점. 당량은 이 양이 같다, 뭐 상응한다 그런 거라서 equivalence point, equivalence point라고 보통 부르는데 실험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산의 몰수하고 염기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근데 실험적으로는 딱 맞추기가 어렵죠, 그죠? 딱 맞추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방울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염기 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확 빨갛게 변하면은 그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딱 떨어져서 휙 박혔어요. 그러면은 그거 직전에 그 방울이 떨어지기 직전이든지 아니면 그 방울보다 조금 그 방울이 이따만한 게 떨어져 가지고
확 빨갛게 변했다면은 이미 요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중화 반응이 모두 끝났든지, 아니면 요 방울에 요만큼이 들어가서 완전히 중화가 끝났든지, 그거는 지금 잘 모르죠. 얼만큼이 이 방울의 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딱 들어갔을 때 색깔이 바뀌면은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죠. 이제 적정을 중단하니까 그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량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냥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비슷한데, 얘는 약간 이론적으로 계산적 으로 산하고 염기가 같아. 이게 양이 딱 같아지는 지점이고, 요거는 이제 적정 실험을 중단한다 또는 얘가 끝났다. 예, 그걸 알려주는 점이니까 얘는 실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말해도 알아듣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오케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더 해보죠. 위액을, 이걸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얘겠죠. 0.0250리터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의 농도는 몰라. 농도는 모름. 근데 그냥 HCl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스트론슘 SrOH2 용액을 0.185몰라 농도이고, 이걸 똑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얘를 다 중화시키는데 16.3 ml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위액 또는 이 염산의 농도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까는 NaOH를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SrOH2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중화가 끝난 거죠. 1대1로. 근데 지금은 여기가 OH2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를 시키려면은 여기 계수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또 이제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R, CR, CL2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이제 조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rOH2 하나에 HCl이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거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SrOH2의 몰수는 얼마냐 하면은 그러니까 몰 농도는 V분의 N이니까 항상 M하고 V하고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몰수는 0.185 곱하기 16.3이니까 이거를 그냥 리터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의 몰수잖아. 그죠? 요거 하나에 얘가 두 개 필요하죠. 염산은. 그죠? 그러니까 염산의 몰수는 요거의 두 배라는 소리입니다. 0.185 곱하기 0.0163의 두 배가 염산의 몰수. 그러니까 염산이 지금 부피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0.0250이라고 그랬죠. 부피에다가 염산의 몰수를 곱하면, 또는 몰농도를 곱하면은 이게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은 뭔가요? 0.185 곱하기 0.0163 곱하기 2 나누기 0.025는 M은 0.241 몰라가 나오네요. 처음에 농도를 모르는 위산 같은 경우에 그 위산이라고 생각한, 또는 HCl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렇게 농도를 실험적으로 구한 그 염산의 농도는 요거입니다. 0.241. 그러니까 NaOH랑 HCl은 1대1로 반응을 했고, 지금 요거하고 HCl은
2대1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좀 조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아니지. 그 완충용액이라는 거는 이것도 그 개념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보면은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곰곰 생각해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꼭 약산을 사용해야 돼요. 아니 약산이나 약염기 그 약 염기보다 이제 약산으로 하는 게 좀 더 예를 들기가 쉬운데 완충용액은 약산과 그 짝염기가 대략 1대1로 섞여 있는 그런 용액입니다. 1대1이 딱 됐을 때 완충용액의 능력이 보통 최대치가 되는데 이 완충용액이 뭐냐면은 약간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그 용액으로 들어와도 첨가돼도 되어도 pH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버퍼인데요. 버퍼를 그 완충용액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HF라고 하죠. 얘가 그 약산이고요. 얘는 해리를 하긴 하지만 무지 잘 안 해. 대부분이 이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이 분자 상태예요. 약산이나 약염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겁니다. 이 산의 짝염기가 얘죠. 제 산의 그 HF의 짝염기가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든지 얘를 만나서 여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깥에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용액 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있다라고 치면은 분자상 그 상태를 선호하는 거죠. 그 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연히 이렇게 L이 된 놈이라도 다시 H 플러스를 만나서 HF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 한다. 예?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온화물이죠. 이거는 물에 무지 잘 녹아요. 그래서 완전히 해리합니다. 이거는 잘 안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 이거는 그냥 100%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 일어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완충용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가 섞여 있어야 되냐면은 요거하고 HF하고 얘가 섞여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공하는 그 F-가 나오는 거는 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약산의 경우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얘야. 그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그 약산의 짝염기를 제공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은 얘입니다. 얘가 아니고 얘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액 속에는 주류가 뭐냐 하면 HF하고 F-가 주류입니다. 물론 Na 플러스도 있는데 얘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밖에서 H 플러스를 좀 넣어줬어. 수소이온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너무 좋아하겠죠? 여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얘를 밖에서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H 플러스는 F-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제거.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넣으면은 그냥 맹물에다 넣었으면은 pH가 그냥 쭉 내려가겠죠. 그 수소이온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구성된 완충용액에다 집어넣으면은 별로 안 변해요. 그 pH가. 왜냐면 얘가 다 잡아먹으니까. HF로 있으면은 pH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거 자체로는 pH라는 것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H 플러스가.
그러니까 완충용액에다가 HF 요걸 집어넣어주면은 HF의 짝염기인 F-가 땡큐죠 진짜. 자기는 가뜩이나 HF로 돌아가고 싶은데 밖에서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저쪽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넣어준 수소이온이 제거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H 플러스는 효과적으로 제거했어. 그러면 OH-를 바깥에서 넣어주면은 누가 제거할까요? 얘가 제거하겠죠. 그죠? 얘는 여기 그 OH-에는 F-는 거의 기여를 못하는 거지. HF는 약산이지만 그래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OH-랑 중화반응은 무지하게 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OH-가 수산화이온이 조금 첨가되면은 HF가 중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OH-가 제거된 거죠. 그렇죠? 효과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완충용액은 수소이온이 들어오건 아니면 수산화이온이 들어오건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짝하고. 그죠? 산이 들어오면은 짝염기가 제거하고 염기가 들어오면 그 산이 제거하고 그렇게 되는 원리이고요. 그 완충용액의 무슨 pH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한번 해보죠.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을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처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죠. 다음에 H3O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의 평형상수는 산해리상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액체니까 이렇게 되죠. 다음에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저쪽으로 보내면 H3O 플러스는 KA 곱하기 A 마이너스의 HA죠. 그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양쪽에다가 다 마이너스로 10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좌변은 뭡니까? 다 씁시다 그냥. 이거가 되고 여기는 그 곱셈의 로그는 덧셈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KA 하고 빼기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뭡니까? pH죠.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pKa가 되겠죠. 마이너스 아이고 미안 10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로그 10이라는 것이 P라고 그랬으니까 pKa라고 쓰면 되고 요거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분모 분자를 바꾸면은 플러스로 쓸 수가 있죠. 플러스 로그 10에 로그 함수가 그거니까 이거 역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핸더슨 하셀바크 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산의 산해리 상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넣어준 완충용액의 그 약산의 농도하고 그 완충용액에 내가 또 그 만들 때 넣어준 그 짝염기의 농도하고 그것만 알면은 그 완충용액의 p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위에다가 해줍시다. 예. 문제로서 아세트산 이제 식초보다 굉장히 진한 거, 이걸 굉장히 묽히면 이제 식초가 되는 것이고요. 흔히 뭐 빙초산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겁니다. 얘의 KA는 산해리상수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이 숫자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엄청 해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세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HC2H3O2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에 얘가 해리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하고 C2H3 O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확률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KA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 뭐였죠? 이걸 완충용액으로 만들려면 요게 포함된 이온 함을 넣어주면 되지. 그게 보통 뭐 소듐 아세테이트 또는 아세트산 소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넣어주면 이건 물에 엄청 잘 녹아가지고 이렇게 쫙 갈라지죠. 이온화물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거 아세트산이 들어간 화합물로 완충용액을 만들려면 일단 아세트산이 필요하고요. 아세트산 이온이 필요합니다. 요거랑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산, 이거는 요것의 짝염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얘를 1.0몰라, 똑같이 1.0몰라로 섞어줬다고 해요. 섞어줬다. 그럼 반반씩 섞었으면 마지막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0.5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 여기다가 그 최종 농도가 1.0, 1.0 되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게 농도의 B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pH를 구할 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세트산 1.0몰 되게 만들고 아세트산 이온이 1.0몰라 되게 만들고 만든 그런 용액의 pH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pH는 pKa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로그 10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에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산의 농도가 1.0, 그 다음에 위에 짝염기의 농도가 1.0이죠. 로그 1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답은 4.74가 나옵니다. 뭐 좀 허무하게 나오죠. 갑자기 답이. 이게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핸더슨 하셀바크식 또는 약산이라는 것을 그 사용을 하면 또는 근사를 하면은 훨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그 pH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완충용액은 약산 자체 또는 그 분자 형태의 약산하고 이온 형태의 그 약산의 짝염기 그거 두 개로 구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 1.0이 아니고 B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산이 2.0 몰라 그 다음에 얘가 뭐 3.0 몰라 되게 집어넣어졌다 그러면은 여기가 달라지지 이게 0이 아니고 산이 2.0이고 염기가 3.0이니까 요 pH가 살짝 바뀝니다. 여기가 로그 10의 1.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만든 그 완충용액의 pH는 아까 우리가 만든 그 교재에서 나온 완충용액의 pH랑 조금 다릅니다. 염기가 짝염기도 염기니까 염기가 좀 더 들어갔으니까 pH가 이거보다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산염기라는 그 단원이 꽤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냥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계절학기 그 수업 듣느라고 계속 그 1학기 때도 그렇고 지금 계절학기도 그렇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느라고 참 여러분들 고생이 많네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기가 좀 이제 좀 지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고 2학기 때 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